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번 주부터는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7시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제가 이 이데일리 TV에 출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출연한 첫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인데요. 벌써 여러분들이 5,000포인트에 도전한다라는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날씨도 이렇게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나온 것처럼 우리 시장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또 가장 좋은 증시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는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가장 안 좋은 증시였다라고 보면은 올해는 그 작년의 억울함을 해소하듯이 가장 좋은 증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 너무나도 싸다라는 인식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만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수급 동향부터 그리고 이런 차트 모양까지 모든 게 우리나라로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5,000포인트 정말로 갈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정말 5,000포인트를 갈 수 있을지 혹은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종목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를 봐야겠죠. 증시라는 게 이제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도 실제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여러 국가들로 진출해서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투자도 하시고 이런 펀드나 이런 상품을 통해서도 투자를 간접 투자도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하나로 자금 시장이 통일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 시장 사이에서도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발 악재, 이 관세 전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관세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은 지금 계속 유예가 되고 있죠. 실제로 벌어지면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그걸 실제로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맹 국가나 혹은 미국이 항상 얘기하는 이제 수출 적자국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협상 카드로 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 카드로 지금 중국이랑도 부분 협상 같은 경우 하면서 6개월 유예를 해놨죠. 자, 영국이랑 이제 협상하는 게 유일하게 지금 협상이 완료된 겁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적자국을 이제 겨냥했다라고 했는데 영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흑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사실 영국이 조금 손해본 거긴 하지만 빠르게 해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다 관세 유예 중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유예가 3개월 유예가 조만간 7월이면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좀 우선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타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아주 좋은 예가 생겼죠. 중국은 부분 협상으로 해서 유예를 시켰듯이 나머지 국가들도 그런 국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점쳐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굉장히 어렵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좀 뒤로 밀어놓고 나머지 국가들은 부분 합의나 이런 유예 같은 거 없이 바로바로 체결해야 된다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으름장을 놓을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큰 흐름은 다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서로 간에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휴전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통령끼리 최고 수장끼리 만난 건 아니지만 보좌관급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표현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나서 포로 1,000명 교환하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1단계는 밟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빠르게 이번 여름 정도에라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 큰 격차 어떻게 해결되느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리가 회복되면서 다우지수 어때요? 43,000포인트 다시
노리면서 올라왔다. 그리고 지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이에요. 고용이나 뭐 소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침체되고는 있는데 관세 영향력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물가는 아직 안정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관세를 유예한 것이 있고 그리고 필요한 물품은 미리 대량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티가 안 나는 겁니다. 정말로 관세가 발효되게 되면은 티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마음 급한 거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부터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잘라버린다, 뭐 당신은 군뱅이다, 느려 터졌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원래 그런 거에 꿈쩍 안 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인플레이션 위기가 있을 때도 고용이 우선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갈 때까지 직진을 하다가 마지막에 급격하게 유턴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쉽게 고집을 꺾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뚝심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FOMC 연준 의장으로 해서 이제 뭐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물망에 올라오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래 빨리 안 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안정적이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이고 지금 글로벌 시장을 기술주들이 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AI나 로봇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최첨단 산업들이 바로 그 예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또 이제 그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개별성 있는 쪽이 나스닥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자, 이제 머스크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보효율부 수장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트럼프랑 대립을 하기 시작했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둘이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 정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불매운동 같은 경우가 테슬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미국 정부하고 어느 정도 연을 떼기 위해서 서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찌됐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제 그렇게까지 계속 강력한 대립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것 같고요. 일단은 머스크가 회사로 복귀하겠다. 그리고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스페이스X, XAI 이쪽으로 집중을 한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때 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다라고 불렸었는데 지금은 젠슨왕도 있고 샘 올트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뜨거운 경쟁에 같이 가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다시 이 경쟁 체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주식시장에서는 발전할 수 있는 주식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기대감이 바로 반영되는 게 나스닥 지수. 지금 19,000포인트를 넘어서 2만 포인트. 기존에도 상단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옆으로 와보면은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으로 시작돼서 미국이 제일 위험한 리스크를 만든 관세 전쟁이지만 미국이 이미 이만큼 회복했고 머스크까지 다시 사업 전세에 뛰어들면서 이 성장주 쪽을 끌어올릴 준비를 다 마쳤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면서 훈풍을 불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여기는 계속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쟁만 끝나면은 대체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미국 입장에서도 유럽을 압도적인 강력함으로 해서 압박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럽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트럼프 연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이 붙고 캐나다가 붙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핵심이 될 수 있는 독일 같은 경우 만약에 전쟁까지 끝난다라고 하면은 독일은 다시 한번 유럽 쪽으로 해서 구심점으로 해서 반트럼프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 천연가스 노드스트림을 딱 끊었던 러시아의 이제 자금줄을 끊는다라고 해서 끊었던 건데 만약에 기존에 개통하려고 했던 개관하려고 했던 노드스트림 2까지 만약에 뭐 당분간은 안 되겠지만 추후에라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독일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뭐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독일도 지금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하는 거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24,000포인트 돌파 시도한 다음에 살짝 수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나쁠 게 없다.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한 템포 휴식을 취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해지수입니다. 슬기로운 관세 협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이 고립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화웨이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순간까지 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는 본인이 고립돼 있었는데 미리
주변 환경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뭐 10월 달부터 해서 11월이죠. 11월부터 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이미 비자 면제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9개 국가에다가 그냥 편안하게 여행 오시고 하면서 점점 풀어주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지난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랑 이렇게 맞붙다가 호주랑 틀어졌었죠, 관계가. 호주에서 가장 석탄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도 함부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호주는 단호했습니다. 바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힘으로 안 됐던 이 호주를 다시 한번 회유해서 지금 다시 한번 무역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중국이 조금 친화적이고 온순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에는 본인들이 최고다,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이 중화 사상을 밀어붙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그 주변국을 다독이고 있고 미국이 깡패처럼 때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오히려 고립시키는 전략을 잘 취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기로운 협상을 잘 진행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립되지 않았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6개월 유예하면서 휘토를 무기화하는 것도 명확하게 미국이 두려워한다는 거 확인이 되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내수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부양책을 펼쳐서 성공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중국 증시도 한번 뻥 하고 지금 모아놓은 힘을 발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중국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일본은 이제 관세 협상 이제 차례가 다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랑 일본이 어떻게 보면 또 미국에서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군사적 도움이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국가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일본도 이제 임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례가 임박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엔케르 트레이드 얘기가 나왔었죠. 남들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시점인데 본인 혼자 이제 계속 이제 밑에 이제 바닥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하고 있다가 이제 올릴게요 해가지고 작년 8월에 어마어마한 하락을 우리나라도 같이 겪었었죠. 여러분 장중에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 리스크를 이제는 다 이겨내고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리 다 찾아 올라왔고 이제 38,000에서 4만 포인트 사이 쪽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까지만 잘 된다라고 하면 일본도 나쁠 건 없겠죠. 주변국들이 이렇게 다 양호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못 가는 게 굉장히 답답한 이런 뭐 시즌이었는데요.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최근에 어마어마합니다. 2650 돌파가 중요합니다. 이 구간만 돌파하면 되는데 저는 이번 봄에 적어도 6월 안쪽에는 될 거라고 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작년 12월에 투매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1월부터 말씀드렸죠. 투매가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12월 9일에 코스닥에 투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는 투매가 나왔으니까 코스닥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이게 빠르지 않더라도 한 번 올라간 다음에 쉬었다가 가더라도 1, 2월 효과는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갈 거고 이제 3월부터 해서 조금 쉬어야 된다. 만약에 3월에 안 쉬고 더 간다라고 하면 4월에 굉장히 큰 위기가 온다 말씀을 드렸고 3월부터 4월까지 좀 쉰다라고 하면 4월 저점 찍고 그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는 반등이다. 여기 하락에 대해서 되돌림 현상을 반등이라고 하죠. 반등이고 이번에는 아마 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넘어가야지 여기까지는 반등, 단어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반등,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반등인 거고요. 2650을 넘어가면서부터가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 지점이 상승이 시작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는 되돌림이에요.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되돌림 현상 나오는 게 2650 여기까지고 넘어가면서 상승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는 2025년에 코스피가 2,800 넘냐, 2,900 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전 작년 연말에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서학개미분들 현금화하셔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12월 달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증시 2,800, 2,900 목표치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2025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3,000포인트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니까 그렇게 신경 쓸 자리가 아니다. 단위가 바뀌는 정도 의미가 있지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그렇게까지 뭐 문제가 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상 최고치 근처는 기본이고 지나가서 4,000포인트를 가도 저는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이 최악의 구간이었던 이 4월 초순 구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려와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대외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에 의한 거고 해결이 되면은 시장은 마치 조삼모사처럼 빠르게 회복될 겁니다. 빠르게 회복될 거고 어차피 2650 넘어갈 겁니다. 5월에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요? 2900까지 넘어온 모습입니다. 자,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도 잘 넘겼는데요. 이 넘기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락 포지션을 어마어마하게 구축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쉬는 구간은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올라왔는데 너무 속상해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쉬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쉬워하실 필요 없고 더 잘 움직일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 움직인 섹터들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코스피가 움직일 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조방원 같은 정도 그리고 관세 우풍지대 같은 정도의 섹터들이면은 이걸 돌파해서 나아가기는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게 뭐예요? 밸류업 섹터가 와야 됩니다. 지주사하고 금융주가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조방원에다가 이 섹터가 합쳐지면은 충분히 지수를 끌고 올라갈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돌파할 땐 아마 반도체주도 합세를 해서 그동안에 좀 못난이었다라고 하면은 합세를 해서 하반기에 좋아질 겁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가 22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아마 위쪽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 쓰러 갈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앞에다 22만 원 넘어서 사상 최고치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존의 큰 그림을 잘 그려놓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 안에서 종목만 선택하면 되는데 종목은 뭐예요? 주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짜놓고 개별주, 정책주 일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면 끝. 너무나도 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전략입니다. 주도주들은 다 100%, 200% 이상 올라가 있고 대부분 한 200% 전후는 올라가 있죠. 그리고 주도주들이 이렇게 200% 전후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개별주 같은 경우도 100%, 뭐 200% 혹은 300%에서 최대 600% 넘어가는 종목까지도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에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0%가 넘은 종목이 있죠.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전략을 잘 짜놨기 때문에 포착할 수 있었고 지금 이런 멋진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2,300도 이탈해가지고 이거 인버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식을 다 잘라내고 하락 상품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무너져 내린 계좌를 다시 한번 더 무너져 내리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역행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적어도 시장이 저는 분명히 올라갈 거다라고 큰 그림 잘 그려드렸는데 거꾸로 하락 상품을 공매도를 친다거나 인버스를 가져간다거나 그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도 여러분들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까지 큰 재미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년까지 정말 좋은 시장이 열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조정 구간만 잠깐씩만 대피하시면 돼요. 그 구간만 잘 넘긴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수익 많이 내놓고 조금씩 깎이는 건데 그 구간에서 많이 깎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만 잘 넘기면 되는데 해당 구간도 제가 오게 되면은 말씀드릴 거예요. 아직 좀 남았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이 상승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사상 최고치는 저는 넘어갈 거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무슨 2,400도 간당간당한데 무슨 3,000이 넘어가고 사상 최고치냐라고 코웃음 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3,000포인트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라고 다들 생각되시죠?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2,934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70포인트도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코앞까지 왔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시장이 잘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 코스피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선물 옵션 시장까지도 지수를 드리블하는 이 시장까지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쉬는 구간 나와도 괜찮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코스닥이 남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코스닥도 6월까지는 돌파할 겁니다 했는데 5월 말에 코스피가 먼저 움직였고 코스피 먼저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주사랑 요 금융주가 움직여야 되고 돌파할 때는 반도체가 살짝 밀어주면 좋다라고 했는데 그 흐름 다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6월에 뭐가 돌파해요? 코스닥이 움직인다. 형님이 먼저 큰 흐름을 갖고 움직이고 우리 이사 갈 때 제가 표현을 많이 해드리는데 우리 이사 가면 가구 배치 어떻게 해요?
뭐부터 나요? 화분이나 이런 짜잘한 거부터 놓나요? 아니죠. 뭐 침대가 됐던 뭐 가구가 됐건 이런 뭐 냉장고 큰 거 먼저 배치를 하죠. 큰 작은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고스피에다가. 그리고 나서 화분이 됐건 뭐가 됐건 자잘한 거 집기류들 놓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이게 코스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기류가. 이사할 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금을 이동할 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큰 자금을 먼저 안전하게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작은 자금으로 움직인다. 큰 자금은 뭐예요? 인덱스. 그냥 편안하게 사가지고 패시브 자금으로 해서 묻어두면은 주도주들 쭉 올라가면은 오케이 수익 많이 났네 하고 적절히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죠. 계속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이런 자금의 배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은 짧게 좀 치고 빠질 수 있는 단기적인 이제 수익률 게임할 수 있는 트레이딩 전략이 가능한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한다. 대신 수익률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좀 높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정리가 끝났어요. 코스닥도 이제 780 넘어와가지고 너무 좋은 모습을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끝났다라는 거. 코스피처럼 코스닥도 이제는 좋아지는 것만 남았다. 우리 시장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가 2650 돌파해서 2900까지 단숨에 달린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는 1000포인트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뭐 올해면 좋겠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지나가는지 우리 또 같이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중에도 제가 종목들 이 시간에 너무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 자릿수 이상 수익률 나는 종목들도 많고 이제 막 출발해가지고 급등 흐름을 막 타기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상승 초입인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교육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죠. 제가 몇 월 며칠 날 이 신대가 방송에 나와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고 대응 전략은 뭐 얼마 유지하면 보유하십시오. 혹은 얼마 저항인데 그 저항을 돌파하면 보유하시고 돌파 못하면은 매도하시면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올려드리는 교육방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카메라 어플 켜고 딱 찍으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입장하는 방법 그리고 뭐 문자로도 보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그동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는지 어떤 텐베거 전략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10배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지 확인하고 오늘의 포트폴리오까지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새로 당선이 된 대통령께서 주식도 부동산처럼 투자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뭔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면은 투기다라는 인식도 많고 해서 뭐 조금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자,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이제 다 투자 상품이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 용인하겠다. 주식이 오르는 거 용인하겠다. 그러니까 주식을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정책적으로 받쳐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해당 정권에서 이제 뭐 지난 정권이 되겠죠. 지난번에 이제 집권했을 때 해당 당에서 했을 때 금투세나 이런 식으로 이 주가에 부담되는 이런 정책만 안 끌고 오면은
뭐 부담만 안 주면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 쪽에 이 주식시장에 유리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만 잘 뜯어서 앞으로 나오는 정책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되겠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에 좀 우호적인 정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 왔느냐, 어떻게 부동산처럼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느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주도주만한 게 없습니다.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라고 해서 우리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평균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말이죠. 이 지수가 올라오는 것보다는 수익을 조금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주식이 이제 내가 보유한 이 포트폴리오가 지수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가 가입하는 펀드 상품이 되는 거예요. 펀드 상품의 목적이 위탁을 해서 맡겼는데 지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내면 좋겠다. 그리고 내려갈 때 지수가 마이너스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익을 좀 덜 깎아먹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이 주도 섹터에다가 큰 자금을 넣어두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을 비롯해서 수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평소에 이 시장이 하락장이면 당연히 주도주가 없죠. 하락하는데 무슨 주도주가 있습니까? 횡보한다? 주도주가 없죠. 주도주라는 거는 상승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항을 돌파해서 나가고 이 저항을 돌파해서 나간 이 상승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승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지금 상승장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작년에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항이었던 2650을 넘어가면 상승으로 전환이 됩니다. 작년부터 제가 반년 동안 똑같이 말씀드렸던 내용 아니에요. 코스피가 2650포인트를 넘어가면은 그 아래는 지하실 같은 개념입니다. 지하실 같은 개념이라서 반등이고요. 그 구간을 넘어가야지 상승입니다. 코스닥도 780포인트 아래서 올라오는 건 반등이고 지하실 구간인 거고요. 지하 1층이냐 2층이냐 이 차이인 거고 780포인트를 넘어가야지 지하 1층이 되고 햇빛을 받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가 상승입니다. 코스닥 이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이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출발해서 한 계단, 두 계단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도주 늦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외국인들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최근에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기 시작했죠. 1,400원대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1,300원 한 중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야 외국인이 그래도 좀 사지 않겠느냐. 물론 더 안정화가 돼야겠지만 더더욱 안정화가 돼야겠지. 이제 슬슬 약달러. 미국에서도 지금 현지에서도 내년까지 지금 트럼프 정책이나 이런 걸 보니까 한 10% 정도는 약달러 기조가 연출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조금은 환율 영향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너무 싼 한국 증시 아직도 3천이 안 돼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들어옵니다. 만약에 빠르게 지수가 안 올라간다? 왜 안 올라간다? 외국인들이 3천 넘어서 사는 것보다 3천 아래서 사고 싶으니까 일부러 안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고 그게 정말로 현실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도주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하나오션 띄워놓고 왜 말 안 하나 싶으실 텐데 이 지수를 끌고 가는 이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방원 기본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 12월부터 해서 제가 하나오션 뭐라고 했습니까?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축하합니다 했더니 한국조선 따봉 하고 그때부터 조선주가 날아갑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이 포인트죠. 통화하자마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35,000원 바로 위에 저항이 놓여 있는데 이거 돌파한 다음에 쉬어도 되고 여기서 저항받고 쉬어도 되고 하는데 쉬는 구간 봐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서 매수합시다. 그러니까 급등했을 때 쫓아가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는 구간 노려서 여러분들 타이밍 맞게 들어가면 됩니다. 기다려보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갭으로 넘어가서 이거 너무 좋은 거라고 했죠. 여러분 갭으로 넘어갔네요. 그럼 간단합니다. 35,000원 아래 내려올 때 이럴 때 보면 된다. 근데 저는 조금 더 기다린 것뿐이에요.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우선처럼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온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빠르게 움직이겠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소화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렸다가 이 타이밍이 왔을 때 33,200원 타이밍이 왔을 때 이때부터 여러분 음봉마다 모아가시면 됩니다. 모아가다가 35,000원 회복되면은 어떻게 해요? 회복되면은 만약에 내가 20%까지 비중을 늘리려고 했는데 한 15%밖에 못 샀어요. 남은 5%는 35,000원 회복될 때 사면 된다. 간단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추격 매수하다 여기서 물려가지고 뭐 한 달 정도 횡보하고 있는데 그 구간 계속 아래쪽에 마이너스에서 움직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절하면 35,000원 아래가 내려오는 거죠. 그 구간에서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추격 매수하거나 쫓아가지 마시고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매수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 주도주를 특히나 그렇게 매수해서 그냥 꾹 들고 있다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거. 이번 시장이 끝날 때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제가 교육방에 조금 전에 다 참여하셨죠? 참여하신 분들은 장중에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 다음 저항은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평소에 뉴스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안 보셔도 돼요. 큰 그림만 알고 있으면은 자잘자잘한 것들은 여러분들 그때그때 맞게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큰 그림이 정확하다라고 하면은 그 큰 그림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저항 8만 원입니다. 넘어가면 보유하시면 되고 못 넘어가면은 조금 줄었다가 다시 넘어갈 때 사거나 아니면은 지지선까지 내려왔을 때 사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오션 지금 8만 원이 이 구간입니다. 보이시죠? 8만 원 저항이니까 돌파시도 실패, 돌파시도 실패. 그러니까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나서 지지선은 6만 5천 원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조금씩 샀다가 팔았다 이거 반복하다가 넘어가면은 만약에 다 못 샀다 넘어갈 때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8만 원만 유지되면 돼요. 유지되면은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또 가는 거고 유지가 안 되면 요 기존 박스권 조금 다시 들어갔다 어차피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주도주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주도주입니다. 조방원의 조선 아닙니까?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오션하고 하나 엔진하고 원래 하나 그룹이 아니죠?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도 이제 계실 수 있는데 원래 하나 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을 하나 그룹에서 인수한 거고요. 하나 엔진 같은 경우 HSD 엔진을 하나 그룹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그룹에 지금 육해공 중에서 이제 해군 쪽이 좀 빠져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그래서 미국에서 MRO 사업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다 만들어놨다. 거기다가 육해공뿐만 아니라 그냥 공중이 아니라 우주까지도 넘어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주로 가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방산의 우주의 바닥까지도 이제 다 점령하는 회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시스템이나 센서 이런 걸로 해서 요즘에는 드론이나 뭐 방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부분까지도 하나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술력을 다 갖추게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박스권을 이렇게 있는데 박스권 이탈했다가 회귀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냥 사시면 되겠네요. 14,000원 쪽으로 붙어갈 때. 14,500원 이하를 주면은 14,000원 쪽으로 붙어갈 때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4,500원 이하 기다렸다가 매수하니까 125%. 세 자릿수 수익률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도 섹터에서 매수를 하면 말이죠. 저는 항상 제일 좋아하는 이 피팅, 뭐 조선기자재 이쪽으로는 성광밴드를 항상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이 갈 때 정말로 이름 그대로 엔진이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거죠. 하나오션이 먼저 치고 올라갔는데 하나 엔진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얘를 먼저 11월에 매수하고 12월까지 기다렸다가 하나오션을 공략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왔을 때만 사면 되는 거예요. 하나 오션, 하나 엔진 원하는 가격에 왔을 때 매수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면 매도가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맨날 위에서 쫓아가면서 사가지고 내가 들고 있을 때 수익이 안 나거나 손실이거나 하니까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매수했을 때 이 구간이에요. 횡보하고 있어요. 지루해요. 팔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팔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조금 더 올라간 거를 못 먹었을 뿐이지 이미 수익권에서 그냥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거잖아요. 파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맨날 내 종목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가 있으니까 매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 종목이 항상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아니 플러스 30%, 플러스 50% 플러스로 가 있으면은 언제 팔아도 여러분들 아쉽지 않아요.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 내면 되죠. 여기서 수익 청산했으니까. 마이너스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추격 매수를 해서 그래요.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항상 말씀드리죠. 이것만 잘 지키세요. 소문을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소문 누가 내드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를 때 제가 먼저 소문 내드리잖아요. 바닥권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종목들을 알려드렸습니까? 그 소문 알려드릴 테니까 그 소문, 제가 알려드린 소문이라도 듣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볼 때 지금 시장 너무 좋고 지금도 진짜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아직도 올라오지 않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주워서 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조선 끝나고 그럼 방산 넘어간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가 나왔네요. 다 하나가 점령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부터, 사실은 제가 2022년부터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교육을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7번째 우주강국이 됐는데 재료 노출이라고 하면서 내려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왜 4만 원대에 있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은 크게 매수하셔야 되고, 그때는 방산국가가 우리가 4대 방산국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4대 방산국가를 노리면서 이제 그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기를 많이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성비도 좋고 최근에 가성비뿐만 아니라 그냥 성능 자체가 너무 뛰어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 무기나 이런 거에서 얼마나 뛰어난 민족이냐면요. 평지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우디나 이런 데 가면 사막이 평지인 데가 많은데 우리는 평지가 없고 죄다 뭐 언덕이 있고 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준을 했을 때 확률이 조금 더 낮다라고 해요. 근데 사우디 가니까 이 거리도 더 늘어나고 비거리도 늘어나고 명중률도 훨씬 더 높다라고 해서, 아니 왜 당신들은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낮게 표현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지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게 글로벌 시장에서 쫙 퍼지면서 지금 방산 쪽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분명히 호재가 만발하고 있어요. 방산이건 우주항공이건 이게 4만 원 갈 리가 없는데 제로 노출이라고 내려가는 게 전 말이 안 됩니다라고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후로 2000% 넘게 올랐습니다. 자, 최근에도 여러분들, 작년에도 여러분 30만 원 중반, 중후반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작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안 삽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볼 때 한 15% 정도? 전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게 하면 뭐 20%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구간에서 저는 이 종목이 조정을 받아야지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고 쉬어야지 더 가는데, 제가 뭐 운동회도 표현 많이 해드리죠. 열심히 달리다가 제가 한강 달리다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뛰니까 맨날 앉아서 일만 하다가 오랜만에 뛰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버페이스를 해서 거기서 더 뛰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뛰었더니 다음날 고관절이 아파갖고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몸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고장난단 말이에요. 크게 부상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주가도 마찬가지다. 슈팅이 나오게 되면 아예 끝나버리는데 끝나면 안 되는 주식이다.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어디까지? 저는 정확하게 가격을 28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30만 원 중후반 그리고 40만 원을 가는 종목을 28만 원까지 저는 기다렸다 살게요. 안 주면 전 안 살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8만 원 주는 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28만 원대 내려온 날. 그리고 나서 금요일이었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투매가 나오면서 뭐 26만 원대도 가긴 했는데 어찌됐건 28만 원이 와야지 삽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200%가 넘는, 지금까지도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횡보하다가 이것도 숨고르기 하는 거라고 있어요. 쉬어줘야지 더 간다고 했죠. 쉬어주고 나서 이제 또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100만 원 그냥 넘어간다라고도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95만 원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뭐 아주 뭐 기특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제가 조금 전에도 방공이나 이런 뭐 레이더나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주의 기운이 몰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매수하기 전에 요거 좀 내려가야 되니까 조금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사이에 얘가 먼저 내려왔는데 얘를 먼저 분할로 매수해서 먼저 좀 여러분들 차익 실현하면서 봐도 되고, 아니면 좀 나눠서 사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에어로 28만 원까지 쉬어야 되니까 대신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응 전략 가격으로 알려드리죠. 어떻게 됩니까? 119%. 119%.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LIG 넥스원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그룹하고 양대산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 형국, 뭐 비국, 뭐 해국 등등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고, 드론 전략이나 이것도 다 알려드렸죠.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해서 방산 쪽에 활용한다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얘도 보면은
이 종목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무슨 박스권처럼 움직여요. 여러분 하단 구간에서 그냥 사시면 되는데 정말 편안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이 100% 넘게 움직입니다. 이런 겁니다. 남은 거 그러면은 현대로템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죠. 큰 종목 중에서는. 자, 현대로템 작년 12월에 여러분들 다 비슷비슷한 시기예요. 11월 말에서 모레까지 해서. 자, 그래서 12월 4일 날 현대로템 말씀드리고 이 종목도 250%.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도주는 이렇게 편안하게 100%는 기본이고 200% 이상 계속 나오고 있죠. 자, BHI까지 설명드리고 여러분 한 템 보시도록 할게요. 자, BHI 어때요? 작년에 12월 13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하고 BHI만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대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후발주들 움직이니까 얘네 둘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BHI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244% 현재 올라오고 있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제 고점 돌파해서 또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하죠. 주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말씀드렸듯이 이사 갔을 때 가구 배치하듯이 여기다가 먼저 큰 자금을 실어 놓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도주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혹은 나는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혹은 이미 매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어디로 온다? 저희 교육방에 오시면 여러분들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린다. 그래서 오셔서 게시물만 보시면 돼요. 지금 얼만큼 움직였고 어느 구간 가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8만 원인 것처럼 하나오션 3만 5천 아래인 것처럼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방송 시간에만 입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지금 입장하시면은 장중에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이 대응 전략을 볼 수 있다는 거. 입장하셔야겠죠. 마지막입니다. 지금 입장하시려고 전체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다 오셔가지고 내일까지도 보시고 오늘의 종목까지 한 번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0분도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잠깐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종목까지 바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도주를 배웠으니까 주도주만 살 수는 없다. 우리 중소형주 그리고 여러분들 또 코스닥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개별주나 정책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은 비중으로 포트폴리오 이렇게 담아놓을 수 있다. 큰 비중은 주도주 가져가시고 일부 비중만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개별주 한 10%, 정책주 10% 이 정도만 비중에 들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거고요.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이다면 한 20%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60% 그래도 60%는 주도주를 가져가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개별주 어떻게 매매합니까? 개별주 중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책주를 뭐 인맥 관련주라든지 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 현상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회적 현상을 보시고 앞으로 인류의 발전에 대한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정책이 알아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6일 날부터 해서 9일까지 이데일리 방송 나와서 말씀드린 종목은 딱 이거 하나였어요. 계속 이 종목만 말씀드렸어요. SMG엔터. 사회적 현상이 여러분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생기고 티니핑, 하추핑 너무나도 좋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큰 그림 잘 그려드리고 잘 맞추면은 돈줄핑이라도 불러도 되겠네요라고 농담까지 했었는데 그럴 정도로 SMG엔터가 지금 뭐 텀블러도 나오고 뭐 편의점 같은 경우 라면으로도 나오고 모든 부분에 이제 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SM이랑 연계해서 뭐 에스파의 카리나 씨가 또 뭐 여기에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관심이 또 많이 갖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우리는 체크할 수 있었다는 거 너무 좋은 구간이에요. 12,000원 아래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12,000원만 회복되면 여기서 치고 달린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636% 오늘까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별주는 이런 거 사시는 거예요. 제가 매도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슬슬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비중 계속 줄이시라고.
여러분들이 1,000만 원어치를 샀어도 7천만 원 넘게 남은 거예요. 그럼 6천만 원을 현금화하고 1,000만 원만 최초 원금만 들고 있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고 있겠죠. 남들 부러우니까 적절히 처리하면서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벤티지랩, 저도 살 좀 빼고 싶은데 몸이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고비나 이런 거 맞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주사제는 아직 거부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경구용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인벤티지랩을 봤더니 위고비의 경구용 치료제인 리벨서스가 흡수율이 0.33%밖에 안 돼서 너무 낮은데 인벤티지랩이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해서 마이크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했더니 74배나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좋은 효과가 나오면서 인벤티지랩이 300% 넘죠. 개별주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G2파워. 원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 먼저 하신 다음에 뭐예요? 개별주로 넘어가면 된다라고 했죠. 이겁니다. 주도 섹터에서도 대형주 먼저 하고 개별주로 넘어간다. G2파워 같은 경우도 5월 7일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지가. 올라와서 8,000원 저항받고 밀렸을 때 여러분들 포착했습니다 하고 지금 77%예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멋진 모습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차기 주도주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차례예요. SK하이닉스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저항 돌파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도주, 차기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도체 주주 중에 바닥에 있는 종목 너무 많으니까 이런 종목 보시는 거예요. PSK홀딩스 같은 경우 과거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HBM용 이제 양산용 리버풀로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냥 장비 쪽으로 해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다 좋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싸게 사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PSK에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현재가에서 매집해가지고 1차 6만 원만 보고 그 다음에 8만 원 이렇게 올리면서 보시면은 너무나도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고 아래로 33,0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콘텐츠주 하나 정도는 들고 갈 만해요. 관세 무풍지대 계속 말씀드렸고 미용기기 그리고 엔터 콘텐츠 이런 거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집콕 관련주나 이런 것도 다 사회적 현상 아닙니까? 우리 팬데믹 이후에는 잘 안 나가잖아요. 이런 게 시작됐는데 그중에 대박난 게 뭐예요? 오징어 게임 3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언제예요? 이번 달 27일 날 공개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정우성 씨랑 이정재 씨, 정우성 씨입니다. 성 씨랑 이정재 씨 중국 엔터사랑도 미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레몽레인을 피인수해가지고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제 사명 바꾸고 시너지 효과가 나기 시작한다. 너무 좋은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부터 지금 조정받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수익 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22,500원, 25,000원 이렇게 2만 원 돌파한 다음 2,500원씩 올리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나도 편안한 구간에 지금 놓여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놓고 중간에 한번 튀어 오르면은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깔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 주도주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덜 오른 종목들 올랐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안 오른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또 보시고 조방어는 계속 움직이는데 중간중간 쉬는 구간 나오면은 다른 종목으로 살짝 교체해서 개별주로 여러분들이 수익률 보충하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을 이겨내는 거는 너무나도 쉬워요. 코스피 3,000포인트 넘어가고 코스닥 1,000포인트 넘어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완성해 나가시고 항상 장중에 대응 전략 같은 경우 여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은 내일부터 해서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내년까지 모두 10배거 계좌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주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 내년까지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